예, 안녕하십니까. 김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노동계와 경영계가 그 초미의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는 노동법원에 대한 것입니다. 즉, 노동법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노동법원 그 논의의 쟁점과 또 나아갈 방향,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동위원회가 생긴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법원 그 설립 논의는 사실 한 50년째 지금 거의 같은 그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노동법원 논의가 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는데 다시 재논의가 된 계기는 지난 5월 14일 그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구상으로 이러한 그 이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 워딩 그대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노동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면서 해고가 공정했느냐 뿐만 아니라 노동형법을 위반해서 그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원 트랙으로 같이 다루어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 이와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온 계기가 그때 그 민생 토론회에 참석했던 어떤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이제 해서 검찰이 기소까지 했는데 그 사용자는 벌금형으로 이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실제로 그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이러한 그 발언을 한 끝에 대통령이 이제 노동법원 그 설치에 대한 이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그 노동약자의 구제 그리고 원트랙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하겠다. 이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 50년 동안 그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해서 나온 그 논의의 결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계와 경영계 또 학계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그 노동약자 지원과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것은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그 노동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노동약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밝혔고 또 민주노총의 그 금속노조는 이것은 본질을 비껴간 대책이다. 그러니까 노동법의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높이는 길은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을 해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또 사회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뭐 경영계나 재계의 반응도 뭐 그렇게 뚜렷한 것은 없지만 지금 현재의 노동위원회 그 시스템으로도 노동 분쟁을 신속하고 또 전문성 있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법원 설치 이후에 혹시 소외 남용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제 뭐 그런 우려를 조심스럽게 이제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학계에서는 노동법 학계에서는 노동법이나 뭐 또 노사관계 등 그 노동 관련 학계의 반응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노동법원 논의의 그 연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71년에 이미 그 한국노총이 노동 문제를 전담 처리해줄 재판기관으로 노동법원 설치를 그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또 1990년도에 그 대통령 자문기구인 21세기 위원회에서 이 노사 분쟁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법원 및 노사관계위원회 설치를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1993년 이때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그 노동을 포함한 특별법원 설치 문제를 주요 의제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11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에 이 노동법원 설치가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2006년 11월 그 사개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그 노동분쟁 해결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노동법원 설립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결론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임박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무의로 끝나가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2006년 11월에 사개추에 그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중노위의 재심 절차 임의화, 또 재판상 조정 절차 활성화, 소송 구조 확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 노동법 개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노동법원 도입 시에 그 준참심형, 그러니까 비직업 법관, 뭐 노사의 경륜이 풍부한 그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또 노사관계 뭐 노동법 전문가들이 즉 비직업 법관이 편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준참신형을 기본으로 하되 그 노사단체의 실무자들이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 소송 들이를 허용하는 방안, 이것이 그 사개추의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관계부처의 그 반대로 인해서 그 흐지부지 끝나가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이 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국회에 그 노동법원 설립 관련 법안들을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진지한 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2019년에서 2020년 그 이후에 학계와 법원을 중심으로 아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방안들이 이제 개진이 되었고, 또 그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도 이 노동법원 그 설립이 이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0년간의 노동법원 설립 논의를 좀 요약을 해보면 초기에는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대체형이죠. 노동법원으로 대체한다. 이것이 이제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이 대체형에서 벗어나서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보완 경쟁 관계에서 노동위원회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이 노사 분쟁을 노동법원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이제 해결하는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행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에 이제 한계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노동법원 이제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행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에 대해서 그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되고 있는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은 이제 이원적 시스템이죠. 먼저 행정구제를 보면 그러니까 준사법행정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가 심판과 조정을 행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뭐 부당해고 또 부당노동행위 구제, 차별시정 등 이 권리분쟁에 대한 판정과 이제 행정처분으로서의 구제명령이 내려지는 이제 시스템이고, 근데 이러한 그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은 사실 어떤 권리 중재적 기능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정은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쟁의 조정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행정구제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법원에는 그 노동사건 전담 재판부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현행 제도, 즉 현행 법원의 그 노동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노동분쟁 해결이 이제 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그러한 의견도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또는 피상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김선수 대법관이 이 중노위 노동위원회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서 뭐 논문을 쓴다든지 또 어떤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먼저 그 중복 및 이원화, 그러니까 지금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민사재판을 또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중복 및 이원화, 그리고 또 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또 비용이 증가한다. 근데 이것들이 다 양면성이 있는 게 그렇다면 과연 노동법원으로 가는 경우에 그 신속성이 보장될 것인가? 또 지금 현재 노동위원회는 무료로 모든 그 심판과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 법원으로 가는 경우에 이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사자가. 이제
그다음에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한 그 양면성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저는 중노위 그 심판 담당 공익위원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노위의 그 장점과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먼저 중노위 심판위원회를 이제 보면은 노사 대표가 한 명씩 심판위원회에 참가하는데, 이들은 이제 뭐 의견만 개진하고 그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죠. 그러면 그 심판 담당 공익위원 3명이 이제 다수결로 그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 주심, 부심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런데 그 김선수 대법관도 지적하다시피 어떤 때는 노동법 전공자가 뭐 노동법 교수나 아니면 또 판사, 뭐 변호사가 1명 포함되거나 2명 포함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노동법적 지식, 어떤 전문 지식에는 문외한인 이제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심판 사건, 어떤 특정 심판 사건에서 의장을 하고 주심위원, 부심위원이 있었는데, 주심인 공익위원과 좀 언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이 주심은 이제 노사관계에 대한 그 전문성이 아주 깊고 또 경륜이 풍부하신 분인데, 물론 그 노동법 실정 법규나 판례법리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성이 없죠. 다 아시다시피 일반 상식에 의한 판단과 노동법적 판단은 일치하지가 않는 경우가 꽤 되죠. 그런데 그 주심이 법리적으로 명백히 틀린 그 주장을 계속 판정회의에서 이제 해서 제가 설득을 해서 이거는 판례법리가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주심위원님께서 판단하신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렸는데 납득이 굉장히 안 되셔서 제가 좀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제 로스쿨에 입학을 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영어 대문자로 IRAC, 그러니까 IRAC이라고 하는데요. I, issue, R, regulation, 규정 또는 판례, A, application, 적용이죠. C, conclusion.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떤 스토리를 줍니다. 그 스토리 안에서 갑과 을이 이제 다툽니다. 이제 갑과 을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딱 거기까지만 스토리가 나오고, 수험생은, 변호사 시험의 수험생은 거기에서 논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례의 쟁점이 과연 무엇인가, 이 사례의 논점, 이슈가 무언가, 그걸 찾고, 두 번째, 거기에 적합한, 거기에 적용할 법규정 및 판례법리를 찾습니다.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판례법리라도 이제 있을 수 있죠. 판례법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쟁점을 기존의 법규정 및 판례법리의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RAC, 우리가 보통 IRAC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노동법적 전문 지식은 없더라도, 뭐 노사관계 역학 구도라든지, 노동운동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 사안에 어떤 당사자들이 왔을 때 실제로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다,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했다 이랬을 때, 아니면 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했다 이랬을 때, 이런 경우에 실제 그 사업장에서의 쟁점, 논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데는 노동법 전문가와 비교가 안 되게 아주 훌륭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논점, 쟁점을 끄집어내고 어떤 팩트, 어떤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뛰어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사 당사자는 각자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되풀이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럴 때 이러한 비노동법 전문가들은 그러한 쟁점, 이 사안의 실제 쟁점, 핵심적인 쟁점, 그 다음에 어떤 팩트를 딱 끄집어내는데 이제 아주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한 쟁점들을 어떤 법규정과 어떤 판례법리에 적용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노동법 전문가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성 부족이라고 할 때 이 전문성의 기준 척도가 과연 무엇인가? 뭐 노동법 실정 노동법규나 판례법리에 대한 노동법적 전문 지식, 그 전문성만을 전문성이라고 판단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의 기준 척도가 어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현행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 노동위원회에 의한 그 분쟁 해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 문제점의 한계로 지적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양면성이 있거나 아니면 노동법원을 도입을 해도 과연 해결될 것인가, 그 의문이 제기되는 이제 그러한 그 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그 금년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노동위원회가 노사 당사자를 대상으로 노동위원회 인식조사 결과를 이제 인식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응답자의 88%가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가 공정하다고 답했고, 또 전문성 항목에서도 89.3%가 노동위원회 위원들 또 조사관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당사자, 즉 말하자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그 당사자도 노동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뭐 73.9%, 또 80.8%라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30년 전에 그 유사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의 조사 그 결과와 지금 금년 4월에 조사한 결과는 그 만족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또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특히 사용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해 보았는데, 지난 50년간, 뭐 50년 내내 노동법원 설립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50년간의 노동법원 그 설립 그 논의에 있어서, 이게 노동법원은 설립되지 못했지만, 이 노동위원회의 그 한계를 지적하는 그 이제 내용들의 논의에 많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오히려 그 역작용으로 노동위원회의 어떤 그 문제점이 개선되고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30년간 노동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제도 개선을 하고 기능을 강화해 왔죠. 그래서 노동법원은 설립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논의로 인해서 노동위원회가 더 개선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이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서 금년도에 그 설문조사가 결과가 그와 같이 압도적으로 좋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내용의 이제 핵심인데요. 이 노동법원 논의의 쟁점과 과제. 먼저 노동법원을 도입한다고 할 때 이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법원 도입 시에 이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 전체의 기본 방향, 큰 그림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요거를 이 한 페이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분쟁 당사자에게 선택 가능성이 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와 또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분쟁 당사자에게 선택 가능성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정성, 접근성, 신속성, 경제성 등이 확보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율적인 노동 분쟁 해결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노사 분쟁에 있어서 그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주적 분쟁 해결의 원칙, 즉 노동 분쟁의 예방과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는 그 피드백이 가능한 체계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표시를 강조해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과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구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분쟁의 특성상, 노동분쟁은 일반적인 다른 법적 분쟁과는 이제 매우 다른
특징과 다양성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노동 분쟁의 특성상 어떠한 접근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노사 당사자와 나아가서 그 사회와 국가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제 그 아주 강조된 것이 형사법 영역을 포함해서 원트랙으로 다양한 노동 분쟁을 해결한다는 이제 그러한 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예컨대 전속 관할 범위에서 그 노동 형사 사건 소송까지 포함할지 여부,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법원의 심급 구조에서 어떠한 심급 구조를 채택할 것인가? 예컨대 2심제라고 하면 지방노동법원, 또 그다음에 뭐 고등노동법원, 뭐 노동고등법원, 그다음에 대법원으로 가는 거죠. 또 1심제라고 하면 1심만 노동법원이 존재하고 그 다음은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1심, 2심, 3심이 전부 노동법원이 존재하고 노동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1심만 노동법원이 담당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이제 일반 법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공정거래위원회를 참고를 해서 중노위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이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다 권리 분쟁의 해결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앙노동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은 현재 다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되어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그 위원들도 굉장히 소수이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이 노동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적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점차 독립성이 매우 강화되는 쪽으로 이제 그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어떤 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뭐 딱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법을 보면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인데, 이 공정거래법에 의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법원의 1심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처분의 효력을 그 지방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 아닌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룬다는 거죠. 공정거래법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99조 소의 제기. 그러니까 그 공정거래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100조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 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그러니까 행정법원이 생략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처분의 효력을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다른 행정소송과 달리 재판이 1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서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노동분쟁 처리에 적합한 그 노동소송 절차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법인 노동법은 그 헌법에 노동 3권을 근로자들한테 부여하고 있죠. 즉, 일단 그 사회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 노동 3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또 민법의 어떤 그 예외로서 민법을 수정해서, 즉 일반 시민법상의 기본 원리를 수정해서 근로관계 및 노사관계를 규율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실체법은 그와 같이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러한 실체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차법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조금씩 흩어져 있긴 하지만 각 법에. 그래서 만약에 노동법원을 설립을 해서 일반 민사소송 절차, 일반 형사소송 절차, 일반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서 그 노동사건을 다룬다면 그 노동법의 목적이 실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일반적 소송 절차법에 의해서 그 노동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평등을 구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 분쟁의 공정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별도의 노동 절차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국의
다른 나라의 뭐 법제도, 노동 분쟁 해결 절차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국의 노동 분쟁 해결 절차, 노동 분쟁 해결 시스템은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 그 나라의 고유한 노동 현실, 뭐 경제 상황, 또 그 나라의 어떤 노동 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법원 설립을 그 논의할 때 다른 나라와의 단순 비교나 도입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 노동법의 목적에 맞는 어떤 절차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제 어떻게 노동 절차법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노동 분쟁에서는 증거의 편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변론지와는 구별되는 증거 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반복되는 것이긴 한데 이 노동법원의 이제 재판 결국 권리 분쟁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권리 중재적 기능을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존 노동위원회의 심판은 노동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목표로 권리 중재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 분쟁의 특성상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 해결이 최선인데 이러한 기능을 이제 법원의 재판 제도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참심제 지금 이제 계속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해서 이제 제한되고 있었던 준참심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법원의 재판에서 그 현 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는 접근성, 신속성,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작년 기준, 2023년 기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전체 사건의 96.6%를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종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정 사건의 3.4%만이 소송으로 가고 또 소송으로 간 사건도 84.4%가 노동위원회 애초에 판정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기간을 볼 때 그 사건 처리 기간도 법원의 소송 처리 기간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이제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짧죠. 예컨대 노동위원회 초심 처리 기간 48일, 또 중노위 재심 사건에 대한 행정법원 소송 처리 기간은 400일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이제 노동위원회는 지금 무료이지만 법원은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 표시에 보면 이제 기존 노동법원 논의에서는 계속 수십 년째 답변서 제출 기간을 단축하자, 또 뭐 직권 증거 조사 및 출석 명령, 증거 개시, 또 인지액도 꽤 크죠. 그 인지액 조정, 또 공휴일과 야간에도 개정하자, 또 뭐 보전 처분의 담보 제공 감면, 소송 구조 확대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법원 설립 그 논의와 함께 같이 이제 이러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즉 법원의 접근성, 신속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노동위원회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노동법원을 설립하는 경우에 이 노동위원회 기능을 재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결국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노동법원 논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 심판 기능 전체를 노동법원에 이전하는 대체형이 이제 논의의 주종을 이루었지만은 최근 한 10여 년간은 뭐 예컨대 재판전 화해 조정의 기능은 노동위원회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또 검토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노동위원회 심판 기능 내지 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법원과 경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 또 노동위원회에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1심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하자. 이러한 견해들이 제시가 돼서 초기의 대체형에서 지금은 이제 경쟁 보완형으로 이제 그 논의의 중심 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노동법원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관의 전문성 제고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간에 이 전문성 제고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동법 이제 강의를 수십 년째 해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존의 사법시험, 지금 없어진 사법고시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변호사 시험. 우리 로스쿨이 2009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겠죠. 그 현재 변호사 시험에서 노동법은 선택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법을 선택하는 변시 응시생은 전체 수험생의 4% 내외입니다. 전체 수험생의 25분의 1이 노동법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이 분량이 많고 이제 어렵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합니다. 이제 고득점을 올리기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뭐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이든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든 단기간에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 제고는 어렵다는 점을 이제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뭐 이제 뭐 전문 법관제 도입, 법관 정원법 개정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 유사 직역들과의 조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소송 대리권 문제인데, 지금 변리사의 경우에는 특허 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단독으로 소송 대리가 가능합니다. 이 현재 공인노무사들이 노동법에 대한 그 노동법적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 이제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공인노무사의 소송 대리권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노동의 우선순위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노동법원 설치를 하는 경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는 그림이 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 뭐 1조 2, 3천억이 든다는 이제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예산 문제, 인력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 노동법원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